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두 사람 간의 화해, 거기에다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윤석열 선대위 합류.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또는 효과가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중에서 특히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의 합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그건 이제 그 두 사람의 인간 됨됨이, 그동안의 행적,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 사람들 합류는 궁극적으로는 손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가 다수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것보다는 이 긍정적 효과가 엄청나게 다수다 하는 걸 이제 몇 차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건 저희의 경험으로 우러나온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걸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잘한 거야?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사물, 특히 정치의 현상이라는 건요, 한쪽 측면, 긍정적 측면이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100대 0이라는 게임은 없는 거예요. 정치에는 늘 7대 3, 6대 4 이 정도가 되는데, 6대 4 정도로 끌고 갈 수 있으면 성공인 겁니다. 한 표를 이겨도 이기는 거죠. 그게 선거에서의 그 흔히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다수냐 하는 건데, 그거 사실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피부로, 그러니까 무슨 일이 딱 정치 현상이 터졌을 때 그걸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를 오래 한 경륜,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이쪽 윤석열 선대위가 이제 김종인, 이준석 이렇게 합류를 함으로써 뭔가 잘 굴러간다 싶으면 이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구나, 말하는 거 말고요, 말하는 거에 이면을 따져보면 그걸 충분히 알 수 있다는 대목이죠. 그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12월 1일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 경선 후보였죠,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그 출판 기념회 때 김종인 전 위원장 참석했었죠. 왜냐면 그 참석한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설령 그 당시에 윤석열 선대위의 총괄선대위원장을 하고 있더라도 박용진 의원은 과거 민주당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대위 대표할 시절에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판기념회에 가서 격려해 주는 거는 당연하다. 근데 그 자리에 모였던 민주당 사람들이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보였던 반응, 이거와 180도 다르다. 왜 그럴까?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이재명 후보 요새 전북 순회 중이죠. 김제 새만금 그 센터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다시 합류하는 건 저로선 예측한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죠?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권력과 이해관계를 놓고 다투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습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제 일이고요. 이틀 전 12월 2일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재명 후보가. 자, 이때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 안 하고 있을 때고, 그리고 합류할 것 여부가 불투명할 때입니다. 오히려 결별설 쪽에 가까울 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기업 부동산 매각을 강제한다든지 경제민주화를 선언한다든지 매우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는 분이다. 제가 광화문 단식 논성을 할 때 격려를 많이 해주셨고, 당에 계실 때 저를 아껴줬던 분이다.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모시고 싶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틀 만에 이렇게 바뀐 것이죠. 이게 왜 바뀌었어요?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 거쳐가면서 정치를 정말 피부로 느껴가면서 배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사태를 보고 12월 2일 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야인으로 있을 때는
이런 반응을 보이다가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한다고 하니까 바로 충분히 예측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특별히 드릴 말 없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자, 선대위에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참여 거부로 불거진 내부 갈등을 김종인 위원장 중심의 삼김선대위라는 반창고로 봉합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후보의 부재한 정치 철학, 무능한 리더십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이 폭탄주에 취해 만든 봉합의 결말이 고작 구태 삼김선대위라는 점도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좌장이라고 했던 정성호 총괄특보단장도 김종인, 이준석 뒷사람 뒤에 윤석열 후보가 숨어서는 안 된다. 자,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이 국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무제한 토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보였던 이런 사람들, 선대위 이재명 후보, 선대위 대변인, 그 다음에 정성호 단장 이런 사람들의 반응, 이거는 12월 1일 박용진 의원 출판기념회 때의 그 민주당 사람들의 반응과 얼마나 달라졌는가. 송영길 대표는요,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벌써 우호적 분위기가 물씬 묻어나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 김 전 위원장께서도 비대위원장 시절에 박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인연을 맺어 특별히 아껴주셨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우호적 제스처입니다. 그 다음에 문희상 전 국회의장, 민주당 출신이죠. 김 전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가장 앞장선 분들이 나오셔서 반갑다. 이렇게 우호적. 왜냐하면 이게 격려사입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송영길 대표 다 박용진 의원 출판기념회에 가서 격려사를 한 건데 박용진 의원만 추켜서 주면 되는데 그 자리 수많은 참석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김종인 전 위원장을 콕 찍어서 이렇게들 우호적 견해를 밝힌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박용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보수 정치인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제가 모셨고 그리고 알고 있는 김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최고 진보적 아젠다를 늘 움켜쥐고 있다. 전직 비서실장으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전직 비서실장으로서만의 코멘트일까? 아니죠. 이 당시에는 야인으로 있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결별설이 거의 공식화되어 있을 때니까 그러면서 그쪽 진영에 안 갔으면 좋겠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이런 우호적 견해가 불과 2, 3일 만에 확 뒤바뀌어졌죠. 그 뒤바뀌어진 것은 결국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화해,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의 윤석열 선대위 합류, 이것이 몰고 온 후폭풍이다. 자, 그러면 이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돌변, 이게 이제 결국 정치는 생물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그것도 며칠 만에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느끼게 하는 대목인데,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그걸 누가 분명히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는 적어도 민주당이 이처럼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이거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니다. 그 얘기는 곧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이제 윤석열 선대위 합류를 우선 평가절하하고, 정성호 단장 같은 경우는 무제한 토론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토론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토론이야 앞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가면 정말 지겹게 볼 겁니다. 지금부터 토론할 게 뭐 있습니까? 각자 선거운동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자꾸 무제한 토론해서 또 윤석열 후보가 뭔가 토론을 기피하는 듯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봐서는 국면 전환입니다. 지금 이 국면, 그러니까 윤석열 선대위가
기세 좋게 잘 나가는 이 국면, 이걸 물을 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으로서는 잘하는 일이죠. 선거 전략상.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덜컥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응할 가능성 0%죠. 그럼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빨리 전환하도록 노력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뭔가 토론을 기피하는 것 같은. 아니 근데 토론은 나중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송사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뭐 무슨 토론회, 방송 기자클럽 토론회 뭐 이런 데서 다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싸우는 것보다 어찌 보면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반응, 철학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사람 붙여놓으면 결국 두 사람이 말씨름만 하다가 말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방면에 굉장한 전문성이 있는 기자들이 그 후보를 검증하는 절차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자꾸 윤석열 후보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국면 전환 플러스 바로 윤석열 후보가 뭔가 자꾸 기피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려고, 그리고 그것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큰 효과는 역시 윤석열 선대위의 기세죠. 그러니까 이 기세를 어찌됐든 간에 꺾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예측했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참 며칠 만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정치는 기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세와 분위기 며칠 만에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어제 오후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그 빨간 후드티로 이렇게 이 커플티죠. 커플티 이런 거를 입고서 부산 서면거리를 첫 공동유세를 했습니다. 일부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불과 뭐 300m 정도를 걷는데 그 앞에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사진 찍고 그거 얼마나 기념이겠습니까? 그래서 한 300m 정도를 걷는데 무려 50분 정도가 걸렸다. 인파가 주변을 확 에워싸니까. 그러니까 이 걸음을 뭐 그럼 막 사진 찍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걸음을 제대로 못 걸었을 정도다. 이런 것이 바로 이 기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이제 어제 이후에 조사하는 여론조사는 또 상당한 정도의 반전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반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민주당의 이 예민한 반응과 평가절하, 확 달라진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짐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위기 국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운은요 본인한테 불행입니다. 그게 정치니까요. 그러니까 정치는 양지가 있으면 반드시 음지가 있게 마련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지를 자꾸 만들어내는 과정, 그게 결국은 정치력이고요. 그러면 완전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 양지를 만든 것이고 그 그림자가 이재명 후보를 덮쳤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그 음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런저런 말로도 싸우고 뭐 국면을 바꾸려고 노력도 해보고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효과는 결국 민주당의 반응, 상대 경쟁자의 반응을 보면 대략 짐작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